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나 또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사티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자기 탓이에요. 이 사티어가 말한 자아존중감의 3요소는 자기, 타인, 상황이거든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무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회유형은 자기, 타인, 상황 중에서 자기가 무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자기 표현 잘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빠 보이면 그거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아까 무슨 말 실수했나? 아까 내가 뭐 그렇게 해서 그런가? 뭐 되게 이제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죠. 그리고 남을 많이 의식하고 상대방 표정이나 뭐 행동이나 말투 이런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살피면서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고 그래 그래 네 말 맞아. 쉽게 사과하고 변명하고 지나치게 착하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거절을 잘 하지 못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죠. 그리고 본인이 되게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 같아서 별론 것 같아서 우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뭐를 잘했어도 아유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누가 칭찬을 해줘도 아유 그냥 인사치레겠지 하고 그렇게 칭찬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지만은 사실 마음속 깊이에는 분노가 쌓여 있을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장점은 뭐냐면 돌봄과 양육과 민감성, 책임감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비난형입니다. 이들은 회유형과 정반대예요. 자존감 3요소, 자기, 타인, 상황 중에서 타인이 무시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이 뭔가 잘못됐을 때 아까 회유형들은 자기 탓을 했다면 비난형은 남 탓을 해요. 그리고 남의 의견을 잘 무시하고요. 자기 의견만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좀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비난하고 속으로라도 이렇게 단점을 잘 찾아내고요. 그걸 지적하기도 하죠. 그리고 상대방을 통제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되게 작은 일에도 화가 잘 나고 남을 볼 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공격적이고 강한 사람인데 사실 마음속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비난형도 자원이 있는데요. 지도력과 에너지, 또 주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이성형입니다. 이들은 자기와 타인과 상황 중에서 자기와 타인을 다 무시하고 상황만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이나 옳은 것만 이렇게 절대시하고 완고하고 좀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로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감정을 전혀 넣지 않고 딱 분석만 하는 거예요. 누구의 편도 아니고요. 딱 사건만, 상황만 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정서를 받아들이는 게, 그것도 내 정서를 마주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의사소통 유형들은 모두 다 일종의 어떤 생존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감정이 메말랐던 그런 처음부터 차가웠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딱 철수해버리지 않고는, 외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걸 거예요. 그거를 다 마주하기에는 너무 내 상황이 우울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하고 산 거죠. 그게 내 생존 방편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무슨 일이든지 막 조목조목 따지는 편이고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장을 할 때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주 힘들고요. 일단 자기 감정 자체를 잘 캐치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혼자인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고 좀 경직돼 있고 무표정하고 단조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속으로는 쉽게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껴요. 이 사람들의 장점, 자원이 있는데요. 지성이에요. 똑똑해요. 감정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 대신에 지적으로 엄청 발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부 사항에 주의를 집중할 수가 있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산만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타인, 상황 이 세 가지 모두를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이성형은 엄청 객관적이고 막 집중하고 분석적인 사람인데, 산만형은 그와 반대로 주제나 뭐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면서 산만하게 행동을 해요. 생각이 자주자주 바뀌고 여러 가지 일을 막 동시에 하기도 하고 좀 정신없고 산만하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좀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곤란할 때 막 쓸데없는 농담하고 유머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요. 한 주제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화제를 잘 바꾸는 편이에요. 산만형이 가진 자원은 유머, 창조성, 자발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코트거든요. 분위기 메이커인 경우가 많죠. 한 사람이 꼭 한 가지만 갖는다고 보지는 않고요. 뭐 겉으로는 회유형이지만 속으로는 비난형일 수 있고, 가족들에게는 초이성형이면서 친구들에게는 산만형일 수 있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이 함께 팀 과제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래서 팀 과제가 힘든가 봐요. 뭐가 잘 안 됐을 때 회유형은 '아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구나.' 싶고, 다른 팀원들의 막 기분과 눈치를 막 살피면서 미안해. 내가 더 잘할걸.' 이런 말들을 하겠죠.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더 많은 책임을 맡고 더 많이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비난형은 어떠겠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팀원들이 무능하고 실수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화가 나 있을 거예요. 따박따박 지적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틀린 거야." 이러면서 "아 공과사 구분해야지. 이건 과제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이런 태도를 취하겠죠. 그리고 초이성형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모든 갈등 상태를 다 지켜보면서 요목조목 따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상황만 계속 정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약간 자기는 여기에 지금 엉켜 있지 않은 듯한 태도, 정리해 주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태도. 그다음에 산만형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황당한 농담을 하고 딴소리하고 이모티콘 막 엄청 팍팍 날리면서 막 분위기를 무마시키려고 했겠죠.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런 의사소통 유형들은 어려서부터 본인이 처한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존중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생존 방편을 어느 날부터 끊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각 유형마다 좋은 자원들도 있잖아요. 아까 좋은 강점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살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유형의 안 좋은 점들은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이 되니까 그렇게 조금씩 바꿔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일치형입니다. 일치형. 일치형은 자기, 타인, 상황 모두를 무시하지 않고 모든 요소를 다 존중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내 마음, 내적인 감정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제 의사소통이 어떠겠어요? 되게 진실하겠죠? 친밀감 있고. 그리고 자기 감정도 되게 잘 알아차릴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걸 상대방에게 적절하고 지혜롭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높은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아닐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를 아느냐 하는 거고요. 일치형을 향해서 내가 조금씩 나아가느냐, 조금씩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의사소통 유형은 무엇인가요? 나는 자기, 타인, 상황 모두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오빠였습니다.